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 외에도 철도 부지를 활용한 청년 창업 오픈 플랫폼 조성에 나서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안산시 고잔역 철도 유휴 부지에 창업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철도 교량 아래에 만들어진 4개 공간 부지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스타트업 존, 컬래버레이션 존, 커뮤니티 존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첨단 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에 총 2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첨단 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은 첨단 공구 기술지원센터에 장비 6종을 도입하는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고부가 가치 첨단 공구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장비 등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구 소재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절삭 공구 제조 공정별 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우수 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지난 27일 시청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교육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 노인 일자리 교육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통합교육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전문 강사 인력을 구성해서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 교육은 예산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두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 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세운상가 일대 인쇄골목을 토박이 장인들의 기술에 청년 창작자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최신 기술을 결합시켜 창작 인쇄산업 거점으로 혁신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 2020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세운상가 북쪽을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결합된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해 지난해 9월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창작 인쇄산업 활성화, 산업재생, 서울의 남북 보행 네트워크 완성, 인프라 재생 두 가지를 양대축으로 추진합니다. 또 2년 지하상가에는 인쇄박물관과 인쇄기술학교 등 시설을 만들어 공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늘 국가지적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와 의료 등 일시적 비용 지원에 나섭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이 위기 사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43만 2천 원, 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는 긴급 사유일 경우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총 24시간 및 전문 교육 총 4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은 마을기업의 이해와 2018년도 마을기업 지침 주요 내용 등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무 위주의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만 7천여 명과 1만 명의 보육교직원인데요. 가입 기간은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 원으로 치료비의 100%를 보상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